미국 화학업종을 대표하는 기업 하면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이 있는데요. 연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화학업종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요. 다음 바이오 이슈로는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일라이릴리가 왜 강한 상태인 건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제학시장 고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차홍선 대표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화학업종과 대비해서 한국 화학업종의 상태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소산업은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예,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런 화학업종하고 그다음에 수소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먼저 화학업종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화학은 2018년도 이후부터 2020년 코로나가 있었지만 네. 지속적으로 좋았다 이렇게 하면은 다들 의학이 생각하실 겁니다. 뭐 화학이 계속 올랐다고? 난 안 그런 것 같은데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렇게 느끼시는데, 근데 뭐 서두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에 한 20조 원 되는 기업입니다.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인데 그게 왜 그걸 꼽았느냐면 여러 가지 뭐 다우도 있고 듀퐁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순수 화학 기업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뭐 전기차 소재라든지 수소 소재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순수 화학 기업인데 시가총액 추이를 한번 보세요.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인데 2018년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올랐어요. 오, 이상하다. 2020년에 보면은 코로나가 터졌는데 시가총액이 올라버렸네. 원래 떨어졌다가 월간으로는 떨어졌다가 연간 종가 기준으로 보면 다시 튀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조금 지역적인 차이를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물류가 안 되다 보니까 보이는데, 그래서 미국 화학업종은 지속적으로 좋았다. 연간 기준으로, 연간 종가 기준으로 이게 답이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좋습니다. 2023년 지금도 2022년보다 높습니다. 고금리에 통해서 경제를 줄이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특징이 보이고요. 근데 매출액을 보시면 확연히 2020년 코로나 때 매출액이 줄어듭니다. 그죠? 줄어들었다가 네. 그다음에 코로나가 풀려서 이제 백신도 맞고 파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맞으면서 풀렸고, 그다음에 파이자의 팍스로비드가 준비되면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 준비되면서 매출액이 거의 배 이상, 100% 이상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우측 그림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 매출액은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는데, 그다음에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갔는데, 오늘 시가총액은 그냥 종가 기준으로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잠깐 2020년에 월간 기준으로 빠졌지만 다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장이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미국은 이랬는데 한국은 어땠을까? 한국은 투자자분들 많이 투자하셨잖아요. 네. 보면은 뭐 6,500포인트에서 거의 뭐 5,000포인트까지 쭉 빠졌잖아요, 그죠? 한국은 한국 화학이 아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아 화학이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시아에 보면 64억 인구가 좀 이머징에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수출하는 게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입니다. 거의 1등 국가라 볼 수 있습니다. 그쪽에 수출 국가 중에서.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보시면 붉은색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정말 아시아 화학은 진폭이 강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오히려 보면은 2019년도에 뚝 떨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계속 떨어졌죠.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는데 2020년에는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하고 아시아 화학, 특히 한국 화학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그러니까 아시아는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잠궈버린 거죠. 그러면서 뚝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 화학 같은 경우는 뭐 수소 쪽에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시아 한국 화학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풀렸잖아요. 네. 이머징 쪽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붉은색 쪽에, 그러니까 아시아 화학, 한국 화학 업종 ETF 이런 데 제가 볼 때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급 물량도 내년부터는 많이 축소될 거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도 수요는 올라가는데, 중국이 지금 리창 총리도 그렇지만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수요는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그런 더블 효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는 수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차를 주도한 국가는 네. 중국입니다.
중국과 한국이 주도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럽이 했다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면은 미국과 러시아하고 사우디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석유와 가스의 대국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히려 전기차를 주도한 국가들은 석유와 가스가 없는 국가들이 주도를 했거든요. 그래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석유와 가스 받는 거, 중동 국가에 석유와 가스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에너지 독립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0% 이상이 지금 중국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배터리 소재라든지 양극재, 음극재, 동방 이런 것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결국은 지금 이제 전기차의 이제 초기 단계에서 완전히 이제 조금 제가 볼 때 한 2분 응선, 3분 응선을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는 오히려 보면은 좀 많이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750배가 올랐거든요. 와, 한 3조 원에서 뭐 거의 1,350조까지 쭉 기업, 그 낮은 단계에서는 2조 원대까지 머물렀던, 그래서 750배 올라갔는데, 재밌는 거는 이 그림 하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냐면은 테슬라가 2010년 상장 이후에 2021년까지 종가 기준으로 단 한 번도 수익률이 마이너스 난 적이 없어요. 계속 끊임없이 올랐어요. 그래서 750배를 달성했는데, 그런데 2020년에 9배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2012년하고 13년 사이에 매출액이 큰 폭으로 뜁니다. 뛰면서 5배가 올라가는 형태가 보였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한 1,500억대에서 한 2,000억대에서 그다음에 조 단위로 넘어가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기차가 된다 하다가 정말 매출액이 올라가는 걸 보고 그때 5배 정도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소가 그 단계라 저는 보이죠. 그래서 수소에 대해서는 보면은 여러 가지 보면은 지금 이제 어떤 단계입니까? 수소는 지금 이제 원래는 보면은 유럽이라든지 중국, 근데 지금 현재는 오히려 유럽이 수소를 당기고 있어요. 전기차를 중국이 당겼다면 왜 유럽이 당기고 있냐면은 유럽에 큰 변화가 생긴 게 러시아 천연가스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수소는 전기차는 수송 분야고요. 수소는 전력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수요의 10% 정도가 수소 트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90%가 한 50%가 전력이고 전기고, 네. 그다음에 한 40%가 산업용 수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럭은 한 10% 더 보면 되는데,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보면은 천연가스 같은 경우가 지금 안 들어오다 보니까 수소를 키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2천만 톤의 수소 소비를 발주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2030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면은 지금 현재 2030년이면 지금 이제 7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공사 기간만 해도 지금 이제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롯데라든지 뭐 포스코 그룹도 참 많이 하지만 SK 그룹까지 다 SK 한화 이렇게 4대 그룹이 참 열심히 하지만 블루 수소하고 그린 수소가 함께 병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보면은 2030년에 한 110만 톤 두 개의 그룹이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2030년 기준으로 보면 유럽만 2천만 톤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유럽 내에서도 1,000만 톤을 생산하겠다. 뭐 독일에서도 태양광 풍력까지 생산해서 H2 수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러시아 천연가스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물론 미국에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서양을 횡단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 코스트가 올라가야 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유럽은 당겼다. 그래서 유럽 전력 수요 때문에 유럽이 수소 수요 때문에 수소가 좀 빨라질 수 있겠다. 그래서 보면은 저는 전기차 한 2012년, 13년 국민이 지금 이제 전개되고 있다. 수소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등 이머징 국가로 수출하는 한국 화학 기업들에게 기회가 있다. 그리고 수소 생산 주식들이죠. 롯데지주, 포스코홀딩스에 주목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혜경 고문님, 일라이릴리의 상승세가 아주 가파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일라이 릴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네. 우리 앵커님께서도 관심 많으신 종목을 보면 미국에서 보면은 테슬라가 있죠. 그리고 네. 한국에서도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계시는데요. 3개월 동안 주가의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테슬라가 3개월 동안 약 34%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했다가 최근에 이제 많이 또 올랐죠. 그렇죠. 그게 34%인데요. 그거보다 더 오른 게 일라이 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라이 릴리는 약 38% 상승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테슬라보다도
더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메타도 38%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보다도 더 올랐고 그리고 메타와 같이 38%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우리가 이 일라이 릴리 그러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도나네맙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비만이죠. 비만 가지고 또 이슈가 많이 됐고 이제 소식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작년부터도 계속 듣던 얘기고 도나네맙도 계속 이제 허가 얘기까지는 나왔는데 일라이 릴리는 왜 이렇게 시가총액은 계속 상승할까? 그것도 급격하게 올라갈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네, 유난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 봤었을 때는 최근에는 ADA죠. 미국 당뇨학회가 열렸었습니다. 6월 23일부터 이제 보통 한 3, 4일, 길게는 일주일 이내로 이렇게 학회들이 열리는데요. ADA, 미국 당뇨학회가 열렸는데, 일라이 릴리는 투자 포인트는 그럼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알츠하이머 치매, 그리고 비만 당뇨가 되는데요. 이 당뇨학회에서는 당뇨뿐만이 아니라 비만과 관련한 데이터들이 발표가 됐고요. 이번에 일라이 릴리는 세 가지 관련 주요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작년 ADA 같은 경우는 일라이 릴리가 여러분들 지금 마운자로 터제파타이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지금 관심들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일라이 릴리를 투자하신 분들은 이 터제파타이드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작년 ADA 2022죠. 이 작년에 이 학회에서 발표된 좋은 데이터들을 믿고 또 이렇게 상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투자하셨던 분들은 좀 이렇게 같이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소식으로도 먼저 올라가지만 또 네.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또 주가가 상승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반드시 결과를 봐야 되고요. 임상에서 학회에서 어떤 발표들이 되고 있는지를 꼭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꼭 세 가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터제파타이드는 기존의 마운자로에서 알고 계신 이 데이터, 임상 3상에 대한 데이터가 발표가 됐고요. 두 번째는 올포글리프론이라고 해서 경구용 GLP-1과 관련한 이 비만 관련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이 약에 대해서 이 데이터가 좀 발표가 됐고요. 주목을 또 많이 끌은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레타투르타이드라고 하는 비만 관련 치료제 있는데요. 이 지금 앞에 말씀드린 건 성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 이 시간에 GLP-1이라는 거 하는 것만 한 가지만 가져가셔도 많이 얻어가시는 겁니다. 글로벌에서는 네. 이 비만 당뇨에 있어서 GLP-1을 타겟으로 하는 약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먼저 당뇨부터 먼저 시작됐습니다. 최근이 아니고요. 벌써 치료제가 나왔었는데 이게 비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비만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트리플 G, 글로벌에서는 트리플 G라고 얘기합니다. GIP, GLP-1, 글루카곤을 타겟으로 하는 이 세 가지에 작용한 이 호르몬, 비만과 관련한 당뇨 비만과 관련한 이 호르몬의 삼중작용을 하는 이 레타투르타이드라는 이 데이터가 이번에 ADA 미국 당뇨학회에서 발표가 된 거고요. 기존에는 이 데이터가 이 48주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24%이 감량 효과가 있었는데 이것이 24주에 17.5%까지 감량 효과가 있는 게 이제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일라이 릴리는 이렇게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했지만 또 이런 좋은 데이터들이 나오면 또 주가는 또 반영할 수 있고요. 앞으로는 또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이 승인에 대한 이벤트들이 좀 더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일라이 릴리의 가파른 성장세의 이유, 알츠하이머 치료제 그리고 당뇨 비만 치료제의 개발 현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